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제조 유통업을 하고 있는 더 건강한 사람들 대표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필리핀 수출 관련하여 물류 사기를 당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8일 날 제타 인터내셔널이라는 필리핀 무역회사로부터 진단키트 8,000개의 견적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단키트도 유통을 하고 있어갖고 이런 견적 문의나 견적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제가 이날도 사실은 견적을 받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견적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잠깐 잊고 있었죠.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어갖고 잊고 있었는데, 10월 22일 날 오후 퇴근하기 무렵인데 이제 국제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국제전화를 잘 받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제가 국제전화를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타 인터내셔널 김민우 이사라면서, 견적서 잘 받았다, 견적서 잘 받았고 우리랑 한번 거래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그런 이제 내용의 통화였어요. 그래서 뭐 통화가 끝나고 나면은 최종 발주서를 보내줄 테니까 그 발주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 요런 내용으로 통화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통화 끝나고 바로 이제 요 발주서가 왔는데요. 발주서에는 이제 김민우라는 사람의 이제 명함하고 최종 발주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보내줬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 메일을 받았을 때는 자세히 보지를 않았고 몰랐어요. 사실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은 이유도, 입금이 일단은 돼야지 저희는 이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입금도 안 된 상태에서 발주서만 받는다고 큰 의미를 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인을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해서 보내준 것도 제가 자세히 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인이 다릅니다. 대표의 사인이 달라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 이름 사인이 다르고 발주서에 나와 있는 요 사인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나면 이런 것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금요일이었는데 10월 22일은 그냥 이렇게 이제 최종 발주서 보고 그냥 주말 보내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이제 톡이 왔어요. 통화 가능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보이스톡으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사실 보이스톡은 통화 녹음이 안 돼 갖고 제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어플을 깔았는데, 일단은 보이스톡으로 한 내용들은 통화 녹음이 안 돼 갖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장문의 톡을 보내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진단 키트 전체 금액에 그 물류비가, 얘네들은 필리핀 내에서는 물류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다고 물류비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물류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연락처 줄 테니까, 담당자랑 줄 테니까 전화해서 그쪽 견적을 받아갖고 물류 견적을 받아서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한진국제물류라고 해서 담당자 김정도 과장 전화번호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저도 수출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제 담당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필리핀의 제타 인터내셔널이라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 물류 관련해서 견적을 좀 뽑아 달란다라고 하니까 얘네도 금방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이쪽 담당이랑 이제 몇 번 통화하면서 이제 견적을 받았죠. 그 견적 받은 거를 이제 다시 제타 인터내셔널 그 김민우 이사한테 이제 견적 메일을 보내줬죠. 보내주고 나니까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조금 그 처리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25일 날 하루 만에 그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날 이제 잠깐 사이에 이제 사기를 당한 건데, 견적서를 보내고 나니까 다시 이제 보이스톡이 왔어요. 보이스톡이 와서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네가 2차, 3차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바이어를 만났을 때 이제 줘야 될 이제 그 서류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실제로 이 물건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물류는 사실은 이제 11월 4일 날 이제 실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최종 발주서에 이제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항공 물류 이제 물류를 이제 항공 예약했다라는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영수증을 이제 받으려면은 이제 물류 쪽에 다시 연락해서 예약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그래서 견적을 받은 게 뭐 총 이제 물류 견적이 378만 7천 뭐 360원이 나왔는데 항공권을 예약을 하려면은 항공 운임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입금을 하면은 일단 예약이 되고 영수증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물류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297만 원 입금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바로 자기가 그 예약을 하겠다. 그래서 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일단 297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입금을 했죠. 제가 이때는 막 운전하고 있었고 제가 또 보호대를 OEM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 OEM 계약을 하려고 이제 공장에 도착해서 막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 오고 이거 빨리 보내줘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금부터 먼저 하고 저는 제일 보러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297만 원 이제 송금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한 뭐 5분쯤 안 돼서 뭐 예약했다고 항공권 예약했다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내온 서류가 얘네 이제 물류 쪽에서 보내온 서류가 요 뭐 항공권 발권했다고 뭐 예약을 했다고 이렇게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이제 그 제타 인터내셔널 그 김민우 이사한테 다시 톡으로 이제 보내주고 뭐 인천에서 11월 5일 날뭐 8시 35분에 출발하고 11월 5일 날 11시 35분에 필리핀 현지 도착하는 요거 예정대로 이제 항공 결제를 한 거죠. 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이 요거 보내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요 항공 예약했다라고 해서 보내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이제 얘네들이 보내준 게 이제 그러니까 국문 이제 매매 계약서랑 이제 영문 매매 계약서랑 그다음에 송금했다라는 송금 전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 송금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당연히 이제 아 그럼 항공권 끊어줘야겠구나 예약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얘네가 총 물류 금액 플러스 물품 대금해서 이제 총 한 5만 3천 950불 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을 입금을 했다고 달러 송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송금했으니까 아 이거 항공 예약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얘네들 메일을 보면은 계약서랑 이렇게 송금 전문을 보낼 때 메일 내용에 보면은 달러로 송금을 했는데 이게 외환 송금이라 뭐 한 5일 정도 걸린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저도 이제 주거래 은행에다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죠. 주거래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담당 뭐 저희랑 거래하는 담당 직원도 달러 이제 필리핀에서 물품 대금 받을 게 있어서 달러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입금되냐 확인하니까 뭐 지금은 입금된 건 없고 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거기서 별로 또 의심을 하진 않았고 제 업무를 또 보다가 또 한 몇 시간 있다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그 주거래 은행에다가 혹시 PS뱅크라는 데서 지금 달러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며칠 걸릴 수 있냐고 하니까 또 담당 직원이 아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뭐 2, 3일 뭐 3, 4일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싶어서 그냥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항공권 예약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물류대금 중에 항공운임 297만 원 그냥 송금을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25일 날은 그냥 이거 잊어버리고 제 업무 보고 퇴근하고 이제 물건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좀 되새겨 보니까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조금 의심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좀 이상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제일 처음 검색했던 게 이제 PS뱅크라고, PS뱅크를 검색해서 국내 지점이 있으면 전화를 해갖고 실제로 달러 송금 됐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찾아보니까 PS뱅크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하고 또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수출 사기라고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서 해보니까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2016년도에 사기를 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회사명에 똑같은 PS 뱅크에 뭐 똑같은 물류에 정말 이게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아 사기를 당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100% 사기구나, 사기를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뭐 돈은 입금한 거 뭐 되돌릴 수도 없고 바로 저는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고 뭐 사건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그 계좌주 거주지가 전주 전라북도 전주 완산인가 그쪽에 거주지이래요. 그래서 지금 전주 완산경찰서로 이제 이관이 돼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는 받았는데 사실 뭐 범인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다른 분들 저처럼 이렇게 당할까 싶어서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 사기를 당했던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는데 저한테 제가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신 대표님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 중에서 뭐 500만 원, 400만 원, 뭐 3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송금하시고 사기라는 거 알게 되셨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또 입금하기 전에 검색해 보다가 제 글을 보고 입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통해 갖고 좀 사기 피해를 조금이나마 좀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도 남겨보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한 거고 온라인으로 뭐 네이버 스토어나 아니면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은 조금 요런 사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피해액이 300만 원이지만 뭐 저보다 피해액이 큰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를 입으시는 대표님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빨리 잡지 못하면 계속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이 하는 사기 수법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스토어 하시는 스토어나 오픈마켓에 물건을 이렇게 유통하시는 온라인 대표님들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견적을 받으면 사실 이게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무작위로 뽑아갖고 그냥 메일을 막 뿌리는 거니까 그 중에 100개 뿌리면은 제가 볼 때 뭐 한두 명은 걸린다라고 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걔네들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뿌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또 제보를 받은 게 최근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노루궁뎅이는 몰래 맛있다라는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대표님 계신데 여기는 원래 수출을 좀 하다 보니까 코트라 쪽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이런 메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회사명이 바뀌었고 요 사기치는 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류 회사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안에 메일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런 거 자기네들이 물품 구매 의뢰할 생각이 있으니까 견적 좀 보내달라 똑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명함 보내고 그 다음에 발주소 보내고 그 다음에 회사 이제 사업자 등록증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 사인이 똑같아요. 저한테 사기쳤던 문서에 있는 사인하고 똑같고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보내준 거에 보면은 또 요 사인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게 그림 이 이미지에 이 텍스트만 지워갖고 사업자명 바꿔서 계속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물류회사도 스마일 로지틱스라고 또 바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잡히지 않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이름 바꿔가면서 명함 바꿔가면서 계속 똑같은 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사업이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라인에 더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도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네이버 스토어를 하시든 오픈마켓을 하시든 제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필리핀에서 이런 견적 좀 보내달라 라고 하는 어떤 메일 받으시면 무조건 삭제하십시오. 이거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필리핀에 있는 회사가 이 정도 금액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 받으시면 무조건 그냥 삭제하시고, 행여나 견적 보냈는데 요런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메일을 다시 또 보낸다고 하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 그 사기 피해 안 당하시도록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물리면은, 그러니까 엮였다 생각되면은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너네 사기치지 마 이러니까 바로 욕하고 막 이렇게 끊었다고 하는데, 이 호구라고 생각되면은, 낚시에 물렸다라고 생각되면은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데는 아주 정성껏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떤 회사에서 뭐 대표님들이 취급하는 물건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면은 무조건 그냥 그 메일을 삭제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기를 안 당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저도 이렇게 피해를 봤지만 저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피해를 보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런 메일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아 이거는 필리핀 물류 사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삭제하시고 사기 피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처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좀 버벅대고 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어떤 다른 대표님들의 제보가 있으면은 추가 영상 또 바뀐 내용 있으면은 바뀐 내용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